네,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김성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초반에는 김정은이 좀 조심조심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북한 김정은과 일정 기간 허니문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를 발사했고 여기다 김정남 암살까지 자행하면서 트럼프의 분노를 샀고 대안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Very big and a very dangerous problem for the world with North Korea. We're very angry at what he's done. I would never say no. It may be very late. It's very late. It's very late in the picture right now. And frankly, this should have been taken care of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김성진 기자,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는 만나봐야 소용없다. 이미 물 건너갔다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북한이 또 아침에 네. 중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네,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네. 이 방향만 남쪽으로 돌리면 네. 사거리 1000km, 최대 1300km까지 이번에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요코스카에 있는 주일 미군의 7함대 네. 그리고 사세보에 있는 해군 상륙 전진기지까지 다 사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미국을 향한 경고장 같은 건데요. 네. 자, 그럼 이 상황,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입장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네. 폐기하고 고강도 대북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뿐 아니라 선제적 타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 추진되면 이건 큰 뉴스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1991년 남북 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면서 결국 다 가져 나왔었잖아요. 이 네, 장면 릴리 대사와 노태우 대통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50년부터 1991년 남북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기 전까지 남한에 전술 핵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통령의 취임하고 며칠 뒤에 제임스 릴리 당시 주한 미 대사관 찾아와서 남한에 전술 핵이 있다라고 알려서 본인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탑시크릿으로 기밀로 다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술핵 재배치 역시도 비공식적으로 배치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어느 군사기지에 몇 개를 갖고 있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것이요. 네. 전술핵 재배치,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뭘 하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겁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전술핵이라는 게 소형 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한 야포에도 쓰는 포탄 또는 비행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폭탄에 넣은 전술핵을 얘기하는데 네. 만약에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된다면은 탈부착이 쉽고 운용하기 좋은 전투기에 탑재되는 형태가 될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신형 B-61-12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폭탄의 경우에는 F-16부터 그리고 네. 최신 스텔스 F-22까지 모든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네. 운용이 편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밀 유도가 하기 때문에 네.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발력도 0.3에서 최대 375kg까지 파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한 전술의 전략핵 먹지 않는 파괴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에 실어서 대륙을 건너서는 그런 것 아니더라도 작은 소규모의 네. 핵무기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 뉴스 자체만으로도 김정은은 굉장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사드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중국이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 미국의 입장도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 억제력을 위해서 지금 괌이나 오키나와에 전략 핵 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평양 함대 전략 핵 잠수함도 동해에서 공존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략 핵 무기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대량 살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핵 무기를 사용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 국가들의 반발, 그 국제사회에서 용인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상력은 적고 그리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전술 핵은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미국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무기긴 한데요. 사드도 그렇지만 미국이 결심하면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우리랑 당연히 합의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저희가 1991년 남북 공동 합의서문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는 핵이 없다라는 것을 남북이 합의를 했던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배치했던 전술 핵을 지금 빼간 상황에서 다시 그 방을 뺀 사람이 다시 방에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전순핵이나 미묘한 이 국제 관계에서는 네.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현실화와 무관하게 일단 그 뉴스 자체만으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의 김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